제가 목소리가 꽤 좋은 편인데 제가 이런 포럼만 되면 꼭 전날 감기에 걸리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소리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저희 원에서 이 발표 지정을 받고 사실은 아마 이제 여기에 뭐 수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인력을 양성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저보고 좀 뭐 이런 발표를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주제를 받고 나서 이참에 그럼 나도 AI하고 좀 잘 놀아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와서 다른 박사님들, 교수님들 발표 제목을 보고 크게 후회했습니다. 이 제목 때문에 제가 되게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게 제가 뽑은 제목이 아니고 AI가 뽑아준 제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도 그렇고 이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꽤나 AI하고 좀 소통을 하면서 해보자. 그래서 나도 이참에 AI를 좀 잘 활용하는 연구자가 한번 돼볼까라고 해서 뭐 기획안도 넣고, 제가 생각나는 저희 연구소의 연구들도 좀 넣고 해가지고 거기에 뭐 제가 생각하는 흐름도 좀 집어넣고 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목부터 일단 저한테 좀 이렇게 딱 막혔습니다. 이게 산업은 기술 지식이 아니라 인텔리전스에 주목한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를 이제 사실 수정을 해가지고 여러 번 했는데 AI도 고집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뽑아낸 게 또 이 제목이었고, 제가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손을 못 보고 보내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스크립트를 이 발표제를 다 만들고 스크립트를 좀 짜줘봐 하고 넣어봤어요. 한 두세 개 AI에다 넣어봤는데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제목이 너무 도발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이라고 스크립트를 짜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도발적이라서 바꾸라고 했는데 지가 안 바꿔놓고 왜 도발적이라고 얘기를 하냐, 아니면 여기 아니라에 너무 천착하지 말아라, 이런 스크립트들을 짜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 뒤에 말씀드리는 것들이 기술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 위에 결국에는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엄 박사님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그 어떤 현상을, 문제를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는 능력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구나.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이 발표 자료에 혹시 오류가 있다면 제 잘못이 아니라 AI 잘못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일단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노동시장의 눈으로 좀 한번 살펴보자라는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꼭 공학교육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우리의 교육의 대부분은 핵심 질문이 대체로 학생들이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전공 지식을 얼마나 잘 재현해내는가,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최근에 이런 질문들이 좀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와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쓸 것인가,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희 원에서 그동안 수행되었던 연구 몇 가지를 가지고 왜 지금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노동시장에서는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산업은 실제로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한 네 가지 주제를 좀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왜 지금 공학교육 혁신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저희 원에서 한 연구 중에 한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저희 원에서 이제 최근에 했던 연구 중에 삼중전환 시대 국가 인재개발 전략이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따 이제 좌정하실 황성수 부원장님께서 과책을 하시고 제가 공동연구진으로 참석을 했던 건데, 이 삼중전환이 결국에는 인구, 기술, 환경의 전환,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노동의 변화가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피지컬 AI 확산하고 자동화 기술이 더해지면서 직무 구조가 매우 재편될 것이다라는 이런 그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런 환경에서는 기존의 지식 전달 체계에서 중시했던 내용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여기에서 핵심 질문은 뭐냐면, 그동안 공학교육은 정보를 가르치는 이런 그 교육이었다면 앞으로는 인텔리전스를 길러내는 이런 교육으로 바뀔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바뀌려면 어떤 걸 좀 중점으로 봐야 할까? 이런 것들을 핵심 질문으로 가지고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논의를 위해서 우리가 미래 노동 시장에서는 그럼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요구하게 되는지를 국내외 연구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영국 사례입니다. 영국에서는 The Skills Imperative 2035라고 해서 필수 고용 스킬이라는 것을 찾는 이런 연구를 한 5개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6대 필수 고용 스킬이라고 해가지고 의사소통, 협업, 창의적 사고, 정보 활용, 그다음에 계획, 그다음에 문제 해결, 의사결정 이런 고용 스킬을 도출을 해내고 이것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여기에는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정부 고용주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우리가 보통 이제 의사소통이나 협업 이런 것들을 소프트 스킬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그냥 소프트 스킬이다, 소프트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술을 보완하고 정보를 해석하고 다른 사람과 어떤 협업을 하고 문제를 정의 내려서 해결하는 데까지 이런 그 능력을 키우는 이런 역할을 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는 저희 원에서 이제 그 연구의 협동 연구로 2035년까지 이런 변화들이 인력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했던 자료인데요. 보시면 신규 수요가 증가하는 직종은 고령화 수요로 인해서 뭐 보육이나 사회복지 이런 쪽이 늘어나고 디지털 신기술 때문에 소프트웨어 전문가 뭐 이런 쪽, 그다음에 고부가 제조업인 전기, 전자부품 뭐 이런 쪽에 신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고 기존의 경영지원이나 회계, 판매원, 그다음에 제조 단순 종사자처럼 이렇게 약간 그 반복적인 업무, 표준화된 업무의 신규 수요는 좀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사라지는 것은 반복이나 표준화된 업무일 것이고 살아남는 것은 기술을 비반복하고 인지 사회적 역량과 결합한 이런 직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I가 초급 과업을 바꿀수록 입직 역량은 AI 활용과 판단으로 이동한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 뭐 마지막에 보면 AI 노출 직무의 22세에서 25세까지 초기 경력 고용 감소 신호가 있고 이게 소프트웨어나 고객 지원, 사무직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스탠퍼드 연구 결과도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네이버의 그 어떤 이사님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더니 거기서도 소프트웨어 신규직은 채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보통 AI한테 그냥 다 맡기면 훨씬 질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또 많은 미디어에서 나온 것처럼 결국에는 초급 기술자 혹은 초급 스킬을 쌓아야 되는 이런 분야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런 현상이 좀 아까 이제 엄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다. 그래서 저희 원에 있는 몇몇 박사님들은 결국에는 이 공간을 메워줘야 되는 게 정부의 훈련 정책이 아닐까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경험 사다리를 보완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자료는 저희 원에서 하고 있는 그 신기술 분야의 고용부하고 하고 있는 신기술 분야 인력 수급 전망에 있는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 작년까지 구인 공고들을 모아서 그 구인 공고에서 어떤 기술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기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최근에는 다 데이터하고 AI가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도메인 기술하고 이런 느낌 많이 말씀하셨는데 소재, 통신, 바이오,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저희가 21개 그 분야를 특정해서 하는데 거기에 모두 데이터나 AI, 자동화 이런 것들이 주요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도메인 지식과 데이터, AI 분석 이런 것들이 융복합적인 기술을 가져야만 시장에서 모집하는 그런 곳에 내가 취업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요. 이걸 연결망으로 보면 좀 작아서 안 보이긴 하는데 조금 아까 그 자료들을 조금 사물 인터넷이나 바이오 헬스 우주 이런 분야들로 좀 특정해서 한번 본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데이터, IoT, AI 뭐 이렇게 돼 있고 데이터 분석, 파이썬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2025년도에 가장 많이 빈출된 기술들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연결되었었는지를 보면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 2018년도에 여기에 관련된 기술 키워드는 나온 것들이 없고 연결된 것들이 없었어요, 별로. 근데 2025년도에 와서는 이렇게 지금 많은 다른 기술들과 또 융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채용할까? 채용을 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들의 의견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원에서 하고 있는 그 ICT 전문 인력 수급 전망에서 인사 담당자들에게 그 신규 직원 뽑을 때 어떤 영역을 주로 보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5점 촉도로 물어봤고, 보시다시피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러니까 학력, 글로벌 자격증과 같은 이런 그 뭐 형식 스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좀 순위가 낮고 점수가 낮고, 전공 기술이나 문제 해결, 창의력, 태도나 성격 이런 것들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그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채용과 관련된 담론들도 어떻게 보면 출신 학교나 이런 데에서 직무 역량으로 좀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뭐 이런 그 논의가 현장의 요구는 결국에 형식 스펙은 상대적으로 낮고 전공 기술이나 문제 해결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좀 상위 역량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 요거는 그 결국에 형식 스펙의 상대적 중요도는 좀 낮아지고, 최종 변별은 그 구호로만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만든 페이지였는데요. 그 다음 걸 보시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컨조인트 분석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경영학에서 어떤 물건을 선택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이런 기법이 있는데, 그걸 노동 시장에서도 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을 채용할 거냐 이런 것들을 보기 카드에 뭐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이 25% 상위 25%,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이 상위 50% 이런 조합을 주고, 그 조합의 내용들을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카드를 보고 이 사람을 선택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하는 건데, 보시면 이게 연도가 좀 잘못 나와 있는데 저게 2023년도에 이 연구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최종 선택의 상대 중요 빈도 이거 100%로 봤을 때 도덕성이나 인성 요게 높을수록 채용을 한다라는 선택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나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팀워크나 의사소통이 잘 상위 25%에 해당한다. 뭐 요런 때에 그 더 많이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도덕성이나 인성의 상위 25% 후보의 선택 승산 비율을 저희가 한번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한 3.61배 정도 된다는 이런 계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을 아는 사람보다는 이 기술의 문제, 그다음에 조직 맥락에서 책임 있게 작동시킬 사람을 현장에서 찾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엮어서 공학적 인텔리전스의 7대 구성 요소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보면 정보를 보유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그냥 재현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것을 문제를 정의하고 맥락에 맞게 적용해서 협력 책임지는 능력, 이것을 공학적 인텔리전스의 어떤 그 구성 요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학교육 혁신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 사실 제가 뭐 교육학 전공자도 아니고 경제학 전공자라 이런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 원의 이전의 연구들에 이런 이야기들을 해놓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삼중 전환이 있었을 때 어떤 미래 인재상을 가져야 할 것이냐라고 정리된 것에 보면, 융합적 사고를 가지고 공존을 위한 책임, 그 다음에 끊임없는 학습 의지를 가진 이런 인재상을 미래에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과정을 이것들을 고려했을 때 교육과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전에 이수학점 중심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나 프로젝트 기반 수업으로 바뀌고, 뭐 개별 기술이나 이론은 기술과 맥락을 통합 학습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졸업까지의 교육이 평생학습이나 재교육과 연동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묶어서 인재 양성을 위한 5대 실행 과제라고 말을 붙여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수요 기반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직무 단위 역량 정보하고 교과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문제 정의나 맥락 이해, 협업, 책임 이런 것들이 관찰 가능한 평가 지표로 학교의 평가도 좀 변환이 돼야 될 것 같고, 졸업 후에 전환 훈련이나 재직자 리스킬링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산학 연계나 다학제적 프로젝트를 교육 과정의 핵심 경험으로 설계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이력이냐 프로젝트 성과, 직무 역량을 채용과 연결하는 이런 인증 체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에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결국에 이제 이런 증거들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고 산업의 선택도 어떻게 보면 책임 있게 이런 것들을 작동시키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고 협업하고 책임지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해봅니다. 사실은 막상 발표는 제가 이렇게 했지만 이 작업을 하면서 저는 어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전에 이런 작업을 했으면 다른 박사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작업을 했을 텐데 제가 책상 앞에서 AI하고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엄 박사님께서 연구비는 AI 비용만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오타쿠처럼 그런 것만 하고 있었어서 저 같은 연구자가 안 나오게 앞으로 이런 혁신이 좀 잘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걸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